Hey guys, this is Jenny. 오늘은 섀도잉 Q&A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야외에서 한번 새롭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살짝 어색하지만 이겨내봐야죠. 오늘은 이제 한국말로 찍을 거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거랑 유튜브랑 해서 제가 질문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20살 이전에는 영어를 못하다가 스피킹을 잘 못하다가 이제 20살 이후에 대학에 들어와서 미드를 접하고 섀도잉을 하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 스피킹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걸로 이제 영어를 일을 하고 유튜브를 찍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섀도잉 이렇게 해서 올린 게 제 혼자만의 방법이었는데 뭔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맨날 질문을 주시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매번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에 이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들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시간을 내서 그냥 천천히 한번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분야에 아무런 전문 지식은 없는 그냥 영문학과 학생일 뿐이고요. 저는 제가 했던 경험이랑 생각을 주로 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완전히 잘하게 되기까지 하루에 몇 시간, 몇 개월 혹은 양은 얼마나 하셨는지 그거를 수치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사실 뭐 제 기억이 완벽하지도 않고 개인마다 갖고 있는 베이스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시간만 수치화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좀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냥 막연함의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 마음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참고용,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용의 참고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이내로 했어요. 필 받으면 뭐 2시간 이상 할 때도 있었고 뭐 하기 싫으면 그냥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저렇게 평균을 냈을 때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나왔고요. 근데 이 시간은 섀도잉, 즉 듣고 말로 따라하는 이 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외의 시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미드를 틀어놨었어요. 이것도 뭐 자막이 영어를 킬 때도 있고 자막 한글을 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안 킬 때도 있고 그냥 제 마음대로 이것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들을 때도 그냥 원하는 대로 들었고요. 다만 그만큼 저를 이제 최대한 영어에 노출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해지기까지 몇 년 걸렸냐는 질문은 사실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지금 제 수준이 아직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헐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냥 잘해 보이는 정도이지 제가 막 완벽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섀도잉을 하다가 밖에 나가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냐라고 질문을 바꿔본다면 이건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략 반년 정도는 집에서 섀도잉 하면서 또 혼잣말 거울 보고 하고 이런 훈련 과정을 좀 거쳤어요. 반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외국인을 좀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미덥 저 혼자 찾아서 나와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서 아웃풋을 내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섀도잉은 기본 루틴이 되어서 제가 계속 했고요. 양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있냐면 그 에피소드 한 개를 매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에피소드가 40분짜리 영상인데 하루 한 번만 따라하게 되면 40분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그 한 편을 다 외웠을 때 얘기고 한 편을 다 외우기까지 과정 동안은 오늘은 40분 중에 20분만 하자 혹은 오늘은 이 많은 씬 중에 한 3개의 씬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시적인 목표를 좀 세워놓고 했던 편이고 최소한의 분량만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 정해놓고 했던 것 같고 막 강압적으로 난 이거 안 하면 오늘 안 돼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한 만큼 꼭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섀도잉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대사만 외우고 내 실력이 안 느는 것 같다라는 질문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근데 섀도잉만 하게 되면 내가 어떤 A라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B라는 말을 해야만 내가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섀도잉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인풋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문장 형태의 재료들을 많이 갖추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장 재료들을 가지고 내가 접시 위에 아름답게 플레이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섀도잉이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빵을 여기도 놔보고 저기도 놔보고 파스타면은 이쪽에 놔보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팅을 내가 예쁘게 해야 되는 거지. 즉 섀도잉에서 모은 문장 재료들로 접시라는 하얀 틀 위에 내가 플레이팅을 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아마 혼잣말이 되겠죠. 그래서 혼잣말로 아웃풋을 내시고요. 저는 사실 두려움이 많고 완벽주의가 심해가지고
그 준비를 되게 많이 해요. 혼잣말을 좀 많이 이용을 했던 편이죠. 왜냐면은 바로 외국인 만나면 너무 깔 것 같으니까 우선 혼잣말로 살짝 그 안전,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보호막 정도는 마련을 하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혼잣말이 굉장히 좋은 게 아무도 내 영어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틀려도 다시 자 편집 이러고 이제 다시 말할 수 있고,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평가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혼잣말로 없이 내보내시는 게 좋고, 토픽을 정하세요. 토픽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여행을 갈 계획이다. 여행 갈 계획을 친구한테 말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상대방의 대화를 예측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 정도로 말을 하겠지? 혹은 이렇게 말하겠지? 혹은 저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을 A, B, C 정도로 예상을 하고 A에 맞춰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B에 맞춰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C에 맞춰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다양하게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만큼 내 문장의 경우의 수도 다양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고, 전화 영어나 스피킹 모임을 가는 것도 사실 좋은 아웃풋입니다. 거기서는 피드백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외국인이랑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타자를 쳐서 대화를 하는 것도 괜찮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저는 스피킹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면은 라이팅보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전화 영어나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발음이 부정확한데 따라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말을 그냥 빨리만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쉐도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내 스피드를 높이고 싶다, 발음 교정 말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딱 정의를 내려두고 싶진 않은데, 발음 공부의 필요성을 그닥 느끼시지 못하시면 그냥 패스하시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에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 생각을 대답을 드리면, 쉐도잉은 이제 근본적으로 유창성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창성은 각자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유창성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치면은, 근데 발음을 정확하게 따라하고 싶다 하면은 이 영상의 속도를 한번 줄여보세요. 영상의 속도를 0.75배속으로 한다던가, 그러면은 조금 천천히 이 사람의 말을 이 플로우랑 악센트랑 이런 거를 다 따라 하실 수 있고, 그걸 이제 스피드를 좀 높여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발음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어 고급자에게도 쉐도잉이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고급자가 어느 정도의 고급자를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초보분들보다 오히려 고급자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더 플러스가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쉐도잉이. 근데 왜냐면은 이제 고급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풀이 훨씬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쉐도잉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일상 대화만을 했다면 이제는 뭐 과학 지식, 철학 분야, 혹은 테드 토크 이런 식으로 좀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폭넓은 깊은 학습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 기본 실력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쉐도잉 전에 제니님의 베이스는 어느 정도였나요?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쉐도잉 전에 토익 점수는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여러분께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수능 점수일 텐데, 저는 항상 2, 3등급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문법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존경했던 영어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문법은 잘 배워놓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기본 실력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이제 많은 단어를 알고 많은 문법 구조나 문장 구조나 이런 거를 알고 계신 분이 쉐도잉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이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는 속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데 어떡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도 맨 처음 했던 에피소드 지금 거의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가물가물해요. 잊어버리는 거는 사실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한테 이 복구 프로그램이 있냐 없냐 이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살다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오래 살면 이제 까먹는다 하죠, 영어를. 그치만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놓이면 복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잘합니다. 왜냐면 몸이 기억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피아노로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막 악보도 없이 칠 수 있었던 그런 곡들을 지금은 못 쳐요. 하지만 그 악보를 보면은 그때는 예를 들어 열흘을 투자해서 한 곡을 마스터했다면 지금은 하루만 투자해도 다시 그 곡이
곡을 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체화가 되어 있던 복급 프로그램이 가동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지금 섀도잉을 많이 해두면 나중에 까먹더라도 복급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기억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까먹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복급 프로그램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섀도잉만 하면 스피킹 무조건 느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스피킹은 무조건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노력을 한 건데 안 늘면 사실 이상하죠. 그래서 무조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무조건 늘기는 늡니다. 다만 그것을 100% 흡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20%만 흡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50%를 흡수했지만 150%의 아웃풋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기까지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판가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섀도잉 외적으로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생활을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하루 30분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30분 섀도잉을 하지만 나머지 뭐 5시간을 영어에 노출을 시켜서 영어 관련 콘텐츠를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은 뭐 이 둘만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후자가 성장이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섀도잉을 하면 스피킹이 늘긴 늘어요. 왜냐면 우리가 비교하는 건 항상 과거의 나니까 과거의 나보다는 잘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추가적인 노력들이 들어와 줘야지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음 발음할 때 팁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요. 영어 자막을 무조건 틀어놓고 배속을 낮춰서 해보세요. 영어 자막 틀어놓는 것 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섀도잉 할 때 영어 자막을 틀고 보시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유튜브를 볼 때도 가끔 말이 너무 빠른 외국인들이 있어요. 정말 잘 안 들리는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은 이제 0.75배속으로 해놓고 자막을 자동 재생이라도 틀어놓고 보면서 따라를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궁금증이 해소돼서 사이다를 한번 느끼고요. 그걸 다시 원배속을 돌려서 조금 빠르게 연습하는 거를 해보시면은 금방 연음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좀 느리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보이거든요. 유튜브 섀도잉을 해도 되나요? 이거는 당연하죠. 제가 요즘 뭘 보냐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빠져가지고 호랑이 영상 보면서 섀도잉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큰 동기부여 연설 이런 거 따라해보고 오히려 이런 채널들이 영자막이 정말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외국인 브이로그를 보면은 이제 자동 생성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베이스 지식이 있어서 이 영어 자막 자동 생성된 걸 보고 거기서 오류가 생겨도 내가 어느 정도 고쳐가면서 따라할 수 있다라는 이제 레벨이 됐다 하면은 도전하셔도 괜찮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 하면 유튜브 중에서도 영어 자막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채널을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섀도잉 좋습니다. 저는. 외우는 느낌으로 해야 되나요?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외우는 거에서 성취를 느끼시는 분이면 외우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그런 약간 정복하는 감정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외우고. 근데 저는 그냥 입에 자연스럽게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었고 지금도 그래요. 그냥 입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섀도잉을 할 때 외우려고 했던 경우는 그 이제 초반에 내용 다 숙지하고 영어 자막 틀어놓고 이제 배우들 말 따라 할 때 아무리 발음해도 발음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외워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짜증나면은 그냥 오늘 안 외울래. 그냥 이 배우들이랑 그냥 말하는 속도만 맞춰서 가는 것만 하자. 외우지 말자 굳이. 가끔 학교일이 넘칠 때는 이거 오늘 무조건 100번 따라해서 외운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안 외우면 나 이거 오늘 못 외우면 나 루저야. 이런 강박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을 하다 보면은 몸이 알아서 외우게 돼 있어요. 그거 있죠. 유치원생 하기 싫어서 막 울고 있는데 몸이 기억해서 하는 거.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도 그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섀도잉 하시나요? 업데이트된 섀도잉 방식이 있나요? 지금은 그냥 제가 웬만한 영상에 영어 자막이 있거나 하면은 그냥 한두 번 듣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정도에 지금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그냥 캐주얼한 일반 대화는 이제 자막이 없어도 그냥 듣고 반박자 뒤에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상태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제 자신을 조금 과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력이 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뭐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배워야 될 그런 새로운 표현들이 정말 많은데 잘 따라한다는 이유만으로 나 이 표현 안다
하면서 제 뇌를 스스로 속이게 되고 그렇게 성장이 이제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상 그 표현을 실제로 써먹으려고 하면은 안 나와요. 왜냐면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분이에요 요새. 그래서 저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했던 것처럼 각 잡고 그냥 정말 한 편을 다 외울 그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게 자만심이 한번 깃드니까 어렵긴 하네요. 반복해도 안 들리던 부분이 이제는 들리는데 그게 진짜 내 실력이 늘어서 그런 건지 외웠기 때문에 들린다고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당연히 섀도잉 훈련을 통해서 그 문장을 외웠기 때문에 이제 그게 들리죠. 근데 이제 실력 상승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 문장이 이제 내게 된 거잖아요. 섀도잉을 안 했으면 뭐 영원히 몰랐고 영원히 안 들렸을 문장이었는데 섀도잉을 해서 들렸으면 그게 이제 내 지식의 플러스 1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실력 상승인 거죠. 그래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소리를 다 따라 하시나요? 네, 저는 소리뿐만 아니라 액션도 다 따라 했어요. 예를 들어 사소하게 컵을 내려놓는 액션마저도 다 따라 했고 한숨 쉬는 거, 눈알고 이렇게 굴리는 거, 심지어는 막 어깨를 몇 번 들썩거리는지 그런 것까지 다 따라 했거든요. 근데 꼭 저처럼 이렇게 병적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최대한 그 미국스러운 느낌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이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오글거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선호해서 그걸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비언어적 요소가 대화의 풍부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할 거지만 이것도 뭐 개인의 기호에 맞춰서 소리 다 따라 하셔도 되고 액션 다 따라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대사만 하셔도 되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 추천해주세요. 이게 저한테 미드 추천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위기의 주부들만 추천할 수 있어요. 우선 제 성격상 여러 개를 막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이 미드 추천도 개인의 기호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는 거라서 저는 네, 위기의 주부들 그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나는 이거 봤는데 별로 내 스타일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많이들 말씀하시는 영상들 다 한 번씩 보시고 그 미드들 이제 뭐 유튜브에서 줄거리로 맛보기 이런 것도 보시고 넷플릭스에서 브라우징 하다가 유명하지 않아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들면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내 눈에 재미있어 보이는 컨텐츠들을 탐험을 하면서 직접 찾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유명하다 하는 프렌즈랑 모던 패밀리를 봤었거든요. 근데 프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화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흥미가 없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었고 모던 패밀리도 뭐 다들 찬양해서 봤는데 사실 시즌은 다 봤어요. 시즌은 다 정주행을 했지만 지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어요. 섀도잉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었었고 그래서 딱히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미드들인 것 같아요. 근데 위기의 주부들은 지금 제가 6번을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프렌즈나 모던 패밀리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걸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께는 맞을 수도 있는 드라마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위기의 주부들이 가장 재밌었다. 제니님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이전에는 그저 저 혼자만 만족할 수 있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싶고 이 드라마가 끝나면 저 드라마를 해야지 이런 뭔가 1차원적인 목표만 있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도 개인적인 성장을 원하는 거는 유효하지만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이런 노력들이 이제 많은 한국인 학습자분들께 좀 귀감이 돼서 이거 뭐 쟤도 지금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영어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런 용기 혹은 동기부여를 드리는 게 목표가 됐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1N 동안 갔던 시험 영어에 대한 반감을 좋은 감정으로 바꿔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재밌는 컨텐츠를 스스로 계획을 해보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상을 해보고 있고 그런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도 그렇고 많은 활동들 이런 것도 제작을 해보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네, 일단 가야 돼서 여기서 일단락을 하고요. 제가 조금 더 정말 자주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조금 많이 사람들이 다녀서 좀 완전 쪽팔리긴 한데요. 유튜버라면 해야죠.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덥네요, 이제. 안녕. 네.